3분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3시 26분 3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는 후반까지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코스피는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지금 또 돌아서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전고를 대비로는 0.4% 하락하면서 2212.0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2200선이 이탈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딱 그 중간선에서 거래 마칠 것 같아요. 위아래 다소 좀 꼬리가 달린 이 캔들 형성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불과 한 15분 전만 하더라도 많이 밀려 내려갔었고요. 그때는 680선 라인대인데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 장 마감 동시효과 즈음에 허수가 유입된 건지는 한 4분 정도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가운 빨간불인데 0.5% 정도, 0.49%, 0.5% 정도 상승불 켜면서 695.7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 파란불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10시 한 후반부터 3시 넘어서까지 계속 파란불을 켜가지고 상승 마감할 거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기는 하지만 분위기가 어제같이 완전히 어두운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00 종목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이 합해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오늘은 중간중간에 상한가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니틱스라든지 이런 개별 뉴스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은 일찌감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어가지고 오늘장 상장 둘째 날인데 어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였다면은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급등, 오늘은 급락, 어제 상승분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HMM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장 초반에 해운주들이 좀 올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더 명확해지죠. 해운주 자체 이슈라기보다는 HMM을 두고 이 매각에 대한 속도전 기대감에 이 종목이 유난히 해운주 내에서도 강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한 7%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방어주들 괜찮습니다. 한국콜마를 비롯한 화장품주들 그리고 음식료는 오리온이 필두에 나섭니다. 오리온 홀딩스 이런 종목분들 흐름 좋고요. 탄력이 한 5, 6% 정도 나옵니다. 여행, 항공 쪽, 특히나 카지노 쪽의 GKL은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대안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을 많이 푼다고 하죠. 여기에 영향받는 JTC, 일본 쪽의 면세 관련 사업자입니다. 5%.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 오늘장 이렇게 거래 마감됐습니다. 막판의 동시효과가 허수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양시장 종가가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국내 시장 정리해 보겠고요. 해외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해외 쪽으로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은 정말 바닥이 나온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브레이크라도 걸려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한번 보시죠. 일본은 오늘 상승 마감이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0.53% 니케이 225 지수 오르면서 26,584.54엔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26,000엔 중반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본 증시 괜찮았습니다. 장중에 출렁거림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대체로는 강보합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안정적인 반등세 일본 증시가 먼저 좀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현재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은 더 좋네요. 장중 내내 거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전장은 보합권 왔다 갔다 그리고 오후에 위쪽으로 뚜렷하게 방향이 잡히면서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1% 넘게 오릅니다. 1.26%의 반등 움직임 탄력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고요. 현재는 3090선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우리가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괜찮습니다. 회복되려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심천 쪽도 1.71% 좀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안화 쪽에서 환율 방어를 하지 않을까. 이 인민은행 쪽에서 개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4년 만에 위안화 환율 방어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위안화가 잡히게 되면 또 원화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봤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 우리 증시 출발할 때 강보합권 출발해서 좀 기대를 했었고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도 상당했는데요. 야간 선물은 계속 고점을 높입니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야간 선물이 1% 넘게 오르거든요. 1.26%, S&P도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우리 증시 본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오늘 장은 좀 꺾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보시면은 오늘 원달러 환율 많이 꺾였네요. 아마 장 막판에 변동성이 1시간 정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에 낙폭이 굉장히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때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는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0원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9원 80전 밀리면서 1,421원 50전에 거래 마치며 그래도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이 좀 시원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22원 급등했고요. 오늘 10원 정도 빠지면서 어제의 상승분 절반 정도는 일단 되돌려 놨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갔다 오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하루였습니다.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전환되고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 장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3% 정도 상승했고요. 2포인트가량 오른 2223포인트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전환된 모습 보였습니다. 전일 종가인 2220선 상단까지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등락 반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2200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 줄여가면서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막판에 2223포인트로 강보합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가 보였었는데요. 막판에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개인이 164억 정도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이 2,455억 정도 매도 우위 연출됐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 크게 사들였습니다. 막판에 수급 더 크게 들어오면서 2,449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섹터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보험 섹터와 금융 섹터가 크게 내렸습니다. 보험 업종이 2% 넘게 하락세 연출됐고요. 또 금융 섹터도 1.4% 넘게 빠지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통신 섹터가 경기 방어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부진했습니다. 오늘은 1.1%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또 이어서 증권 섹터도 채권금리 오르면서 부진한 실적 우려감 받으면서 오늘 0.5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종이목재 업종도 0.47%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했던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했는데요. 운수창고 업종이 3.31%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해운주와 항공주들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그러한 소식에 오늘 상승 탄력 가장 좋았습니다. 이어서 음식료품 업종 2.86% 정도 올려줬고요. 또 유통 섹터도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막판에 상승불 전환됐는데요. 비금속 광물 섹터와 건설 섹터도 1% 이상 올리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어제만큼 큰 폭으로 하락세는 아니었지만 일부 종목들 그래도 상승 전환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0.56% 정도 상승했고요. 54,200원으로 54,000원 선 회복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6% 넘게 하락하면서 82,000원에 약보합으로 거래 마쳐줬고요. 반대로 또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 연출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56% 하락하면서 44만 4천원에 장 마감했고요. 이어서 LG화학도 부진했습니다. 0.35% 하락한 56만 9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는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68% 하락했고요. 58만 7천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자동차 관련 공청회 소식에 자동차주만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현대차가 1.92% 올리면서 18만 6천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아는 조금 더 상승불 들어왔습니다. 막판까지 매수 물량 더 들어오면서 2.27% 올려서 7만 6,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2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매수 물량 들어오면서 보합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20만 4,500원 지켜졌고요. 카카오는 10거래일 연속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0.67% 하락한 5만 9,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6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약보합으로 장 마치면서 75만 4천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품주가 경기 침체에도 안정적인 실적 기대감을 선방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하반기 소비 지출은 더욱더 줄어들 전망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하반기 국민 소비 지출 계획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소비 지출이 상반기 대비해서 3.6%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음식료품은 상반기보다 지출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경기 악화에도 이러한 필수 소비재들은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가장 먼저 삼양식품이 7%대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11만 4,500원의 가격 형성해줬고요. 이어서 SPC 삼립도 5.45% 올렸습니다. 8만 5,200원에 장 마감했고요. 또 CJ제일제당과 오브리온, 농심과 대상, 하이트진료까지 전반적으로 탄력 좋은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오늘 제3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최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에 이어서 이렇게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장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테마 받으면서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SJM 홀딩스가 17% 이상 급등세 연출됐습니다. 막판까지 4,365원 가격 지켜주면서 장 마쳤고요. 이어서 SJM 역시 7% 이상 올려줬습니다. 3,545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DN 오토모티브도 3.8% 올리면서 62,8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0.83% 정도 상승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5.74포인트 올려서 698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막판에 움직임이 가장 크게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 전환된 모습 보였습니다. 700포인트에서 고점 한번 만들어준 이후에 하락세 계속해서 연출됐었는데요. 막판에 오후 들어서 680선에서 박스권 등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쪽 매수 물량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698포인트에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 막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453억 정도 매수 보였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1289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끝까지 팔았습니다. 1750억 정도 매도 우위 연출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대체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7% 올리면서 6만 3,900원에 장 마감했고요. 또 HLB도 강보합에 거래 마쳤습니다. 4만 1,300원에 장 마쳤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 역시 0.66% 상승한 6만 9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즈는 저가 매수세가 가장 크게 들어왔는데요. 4.5% 가까이 상승하면서 4만 9천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 매수세 들어왔었는데요. 마지막에 상승 전환된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올려졌고요. 9만 5,1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LNF 역시 마지막에 수급 많이 들어왔습니다. 2.99% 정도, 3% 가까이 올랐는데요. 19만 2,700원 터치해줬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도 2% 넘게 올렸습니다. 2.14% 상승한 12만 8,7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인주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주 섹터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꽤 보였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장중에 5%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2.14% 상승하면서 상승을 지켜줬고요. 반대로 펄어비스는 매도 물량 많이 나왔습니다. 5.85% 정도 하락한 49,0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엔터주 보겠습니다. JYP엔터가 막판에 매수세에 크게 들어왔는데요. 마지막까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3% 정도 상승한 58,4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지노주 소식인데요. 어제 중국 본토인들의 마카오 관광이 11월부터 재개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카오의 주산업인 카지노가 3년 만에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게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들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오늘 이런 카지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국내 카지노 관련주들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파라다이스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7.6% 넘게 올리면서 16,2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GKR과 강원랜드, 롯데 관광개발까지도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여행 관련주 소식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리오프닝주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의무 격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면세 관련 여행주와 항공주, 또 면세점 종목까지 상승 탄력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모두투어와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과 글로벌 텍스프리가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쪽에서 하나투어와 에어부산까지도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에어부산은 막판에 매수 분량 많이 들어왔는데요. 막판까지 13% 이상 급등하면서 3,19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지수 전거래일 대비 0.16%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0.45포인트 상승한 290포인트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625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도 173억 3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크게 사고 있습니다. 569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